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자, 월요일이 되면은 항상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1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정사년, 갑진월, 병오일, 병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죠. 자, 문제는 뭐였나요? 문제는 네 가지였죠. 이 사주 가장 강한 호행과 약한 호행이 어떤 것인지, 사주 내에 강한 호행과 약한 호행을 찾는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이 사주 남편 덕은 어떤가요? 남편 덕이 어떠는지. 세 번째, 이 사주로 봐서 남편 수명은 어떨까요? 남편의 수명이 어떤 건지 한번 추론해 보는 게 문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주 남편의 수명과 덕을 약하게 하는 흉한 작용력이 있는 살은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남편 덕과 남편 수명을 약하게 하는 살을 다 찾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 전주에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과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 불, 연지의 사화 큰 불, 그리고 일지의 오화 작은 불,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 안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정화, 오화, 작은 불, 사화, 병화, 큰 불까지. 그리고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내편의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사화안의 무토, 일지 오화안의 기토, 시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사환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진토 안에 개수 작은 물, 시지 신금 안에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진토하고 신금뿐이네요. 큰흙 광활한 대지 큰 쇠. 내편의 세력인 상당하죠. 정화, 사화, 오화, 병화, 간목까지 이렇게 되니 사주가 아주 강해졌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불기운이 일간을 포함해서 상당하죠. 오화까지. 그런데 땔감인 큰 나무까지 목생활을 시켜주네요. 그러니 불기운이 상당히 타오르는 불바다 사주가 되겠네요. 그러니 신강한 사주가 되면서 거의 최강이라 해도 할 말은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이 진토는 물을 뿜은 흙이지만은 이 불기운에 거의 술토나 마찬가지로 변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신금 안에 임수라든가 신금은 어떤가요? 역시 줄줄 녹고 있죠. 그러면 신금 안에 임수도 거의 말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아주 강한 사주고, 용신은 조불호나 억불호나 신금 안에 임수가 말라가지만 약하지만은 용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 물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물이 오게 되면은 사주에 강한 불기운에 의해서 싸움이 되고 또 물이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지가 않습니다.
흙이 있죠. 축축한 흙이라든가 이런 흙으로 빼주면 좋겠네요. 무토도 좋고 진토도 좋고 축토도 좋고 이게 축축한 흙으로 살금살금 화생토로 빼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축축한 흙이 좋은 희신이 되겠네요. 미토라든가 술토는 거의 불을 뿜은 흙이라 운을 제대로 못 받죠. 불이나 한통속이 되니까. 그래서 흙기운으로 젖은 흙기운으로 살살 빼주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이 사주 가장 강한 호행과 약한 호행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호행이 가장 강한가요? 사주가 불바다 사주라겠죠? 당연히 불이 가장 강한 호행이 되겠습니다. 가장 약한 호행은 뭔가요? 불이 강하다 보니까 물기운이 싹 말라버리죠. 진토 안의 개수도 거의 말라버렸고 신금 안의 임수도 큰 물이지만은 이 불기운에 쇠가 녹으면서 물도 같이 말라가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호행은 불이고 약한 호행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남편떡은 어떤가요가 두 번째 문제죠. 자, 이 사주의 남편떡을 보려면은 불로 태어났으니까 불의 관성을 찾아봐야 되죠. 관성은 물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어떤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가요? 진토안의 개수 말랐다고 그랬죠. 불기운에 말랐고 간목이 빨아먹고 신금 안의 임수 역시 불기운에 신금이 녹다 보니까 신금 안에 있는 임수도 거의 말라간다는 얘기죠. 용신은 용신이지만은 거의 힘이 없는 용신이다 보니까 남편이 말라간다. 남편떡이 약하죠. 남편떡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 사주로 봐서 남편 수명은 어떨까요? 수명은 어떨까요? 자, 남편이 물기운이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강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운기가 어떻게 흘러나요? 대운이 갑진, 을사, 병호, 그죠? 정미로 흘러가네요. 그러니 불기운을 더 가세를 시키니까 물이 말라버리겠죠. 이게 초년기운이라는 얘기죠. 결혼 초창기 때. 그러면 초창기 때 남편 수명이 위험하죠. 물기운을 더 말려버리니까. 그래서 남편 수명은 단명할 수 있는 대운까지 있어가지고 단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보이네요. 다음에 이 사주 남편의 수명과 덕을 약하게 하는 흉한 작용력이 있는 산은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사주팔자에 관성이 힘이 없고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편덕이 없는데 남편덕이 없게 하는 살이 뭐뭐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 진토를 보면 좋겠네요. 진토가 뭐냐면은 첫째 상부살이 됩니다. 상부살은 남편이 죽는다는 살로 이성 배우자를 매우 약하게 하는 그런 살이죠. 찾는 방법은 연지를 기준으로 하죠. 연지의 방합. 사화가 걸려있죠. 사화의 방합은 사오미죠. 사오미 방합을 찾아서 이 맨 앞 글자 사화 앞에 오는 글자. 그러면 진토가 되겠죠. 바로 상부살이 됩니다. 그래서 상부살이 있고 또 진토가 부성인묘도 됩니다. 부성인묘라는 거는 남자가 인묘된다. 무덤에 들어간다. 죽는다는 살이죠. 그런 거는 어떻게 찾느냐. 아시겠지만은 불의 부성은 뭐죠? 물이죠. 관성은 물의 삼합을 찾습니다. 삼합은 신자진 수국이죠. 그죠? 신은 장생지. 그 다음에 자는 왕지. 그죠? 진은 묘고죠. 그래서 바로 이 진이 묘고, 남편의 묘고가 돼가지고 진토가 바로 부성인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토가 상부살, 그 다음에 부성인묘까지 되는 그런 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용이 있고 또 갑진이 뭔가요? 백호죠. 자, 백호살이 여기가 부부궁이죠. 부부궁에 백호살이 있다는 얘기죠. 백호살은 피를 흘린다는 살로 부부궁에 위치하다 보니까 남편 수명에 또 남편 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살로 작용을 하네요. 다음에 오화가 보이네요. 병화한테 오화는 뭔가요? 양이살이죠. 양이살이 배우자궁에 있네요. 배우자궁에 칼을 챙챙한다고 해서 이렇게 양이살이 있으면 강한 사주에 양이살이 있으면 부부 다툼이 많은 그런 살로 작용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를 약하게 하고 또 오화가 병화하고 같은 오행이죠.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나와 남편이 배우자하고 동등하다 보니까 싸움이 잦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살로 작용합니다. 간여지동도.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남편이 물이 말라버려 가지고 배우자운이 약한데 수명도 약하고요.
그런데다가 월주에 부부궁에 갑진 백호가 있고, 진토가 상부살, 그 다음에 부성이 몇 가지 되은 살이고, 오화가 양인살, 배우자궁에 양인살이 있고, 그 다음에 간여지둥이 있어서 이 모든 게 부부운을 약하게 하는, 부부덕을 약하게 하는 수명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흉한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을 작용할 때 무조건 이 살부터 작용하지 마시고 사주 팔자에 관성, 여자분이니까 관성이 약하거나 흉할 때 이 살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의 문제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팔자인데요. 경자년 갑신월 신묘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경자년 갑신월 신묘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이번 주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 사주 원진살이 있는데 이 원진살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원진살의 작용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주 이성 배우자덕이 어떤지, 이 세 가지가 이번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렸습니다. 이 전주 문제는 좀 약간 암압이란 난이도가 좀 있었죠. 자,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 풀다 보면 사주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문제 답을 댓글에도 많이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